네, 안녕하세요.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. 제가 올해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작년 정리 영상 찍고 나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, 최근에 또 구독자 한 분께서 근황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 생존 신고도 하는 겸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2020년 11월 달에 첫 노무사로서 일을 한 29기 노무사고요. 개업은 2023년 3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만 3년을 넘어서 만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개업 기준 3년, 4년 됐어도 특히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하루하루가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.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, 초반에는. 그러다 보니까 뭐 매달 편차도 심하고, 어떤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새로운 일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정말 최소로 들어오는 것들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무실 월세 내고 이러고 나면은 제 최저임금도 안 남는 달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. 다행히 그런 달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연 단위로 따지면 작년에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이 편차가 심하다라는 부분이 절대로 개업을 한 노무사들의 정신건강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맨해라 됩니다. 이 최저점이 없는 삶이라는 게 만 4년 차가 되면서 일종의 특이점을 돌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일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. 진짜로 시간이 지나서인지 아니면은 작년 8월 달에 또 제가 세종으로 사무실을 내리는 전격적인 결단을 한 좋은 피드백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노무사 외의 대외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자칭 정책학 특화 노무사 뭐 이런 걸 좀 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삶을 살더라도 기간적인 특이점을 좀 지나오다 보니까 일이 좀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,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좀 안정되는 느낌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상전벽해고요. 정말 운도 좋았고,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잘했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일종의 특이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개선이 됐냐라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로는 업무의 다분화라는 부분입니다. 제가 돌이켜보면은 매년 약간 테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3년도에 처음 개업을 했을 때는 뭐 벌라는 돈은 안 벌고 맨날 고용노동부 자문단 활동, 같이 정책 관련된 활동하면서 돈도 없는데 자비출판으로 책도 내고 막 여러 가지로 요란하게 살았던 것 같아서 그 해에는 뭐 노무사로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. 24년도가 실질적인 개업 원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, 그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결과 팔자에도 없던 AI 정책 사업에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AI 관련된 일에 몰두하고 대부분의 수입이 그쪽에서 왔던 상황이었습니다. 이런 정책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슷한데, 25년도처럼 계엄령 그리고 뭐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런 굉장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정부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에는 저도 상반기에 진짜 힘들었고, 한 중반부터 컨설팅 내지는 강의 쪽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면서 나름 그래도 한 해 마무리는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. 26년도 올해 딱 들어오니까 뭐 여전히 AI 사업 관련된 자문역도 하고 있고, 정책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근에 이제 사업도 심의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, 컨설팅이나 용역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 딱 쏠리는 게 아니라 강의를 포함해서 그냥 굉장히 좀 잘 분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느 한쪽이 막 크게 막 넘치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일종의 좀 균형 포인트를 좀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자연스러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요, 뭐 현실적인 부분인데,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당연히 좀 증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. 저는 특히 4대 보험 아웃소싱 쪽을 아예 하지 않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방식을 좀 택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문사라는 게 쌓이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. 특히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저한테 고정 자문 같은 것들을 맡기겠어요. 그게 이제 한 만 3년을 지나니까 이제는 좀 그래도 최소한의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회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시다시피 월 자문 비용으로 그렇게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증가를 했나를 제가 자문료가 얼마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빗대서 할 수 있는 수치적인 부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, 고정 월 단위로 하고 있는 정기 자문사들의 매출액을 그냥 다 더해봤더니 올해 보니까 1조 원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. 물론 그 중에 한 80-90% 정도를 상위 2개의 회사, 제일 큰 2개의 회사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정기로 자문을 들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나름 그렇게 규모가 있다라는 거는, 당장 뭐 자문료 자체는 대단히 크진 않을지라도 지불 능력이 있다라는 뜻은 어떤 뭐 이슈가 있을 때 돈을 좀 더 드리는 용역이나 컨설팅을 하더라도 그 단가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굳이 그 회사가 직접 주지 않더라도 일종의 포트폴리오잖아요. 노무사들이 결국에는 개업하고 나서 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
이해를 해봤다, 뭐 내가 이런 자문사들 갖고 있다라는 부분인데, 나비효과처럼 하나의 자문사, 두 개의 자문사가 모이면서 뭐 괜찮은 데들 갖고 있네라는 인정받는 것들, 고정적으로 꾸준히 어떤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결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까지는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,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인데, 단위 시간당 단가의 변화도 좀 꼽고 싶어요. 초반에는 뭐 돈 쌓아놓고 있었던 노무사들 당연히 없기 때문에 뭐 들어오는 일 최대한 받아야 자기 생계비라도 꾸릴 수 있다 보니까 뭐 일을 가리지를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일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데, 내 인건비도 못 건질 것 같은데 같은 일들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미래의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, 좋은 기회들을 쌓을 수 있는 양분 자체를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, 저는 첫 해 그냥 그런 일은 아예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몸값을 올리는 일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거든요.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지, 지금 생각해보면 꽤 도박수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신장개업발이라는 게 없습니다. 대부분의 이제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게 오히려 어필이 될 수 있는데, 법률 관련된 쪽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법을 아는 거 이상으로 경험이 되게 중요한 쪽이잖아요. 좋은 일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,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제가 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전문 분야 내지는 특화 분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단가로 일을 하게 된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당장 컨설팅으로만 봐도 똑같은 이름으로 컨설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, 취업 규칙 하나 바꿔주고 30만원 50만원 받는 뭐 규정정비 컨설팅이랑 3-4달씩 하면서 주당 인건비의 일부를 좀 보전을 받는 개념인 이런 HR 컨설팅 쪽은 초객 측면에서 다르잖아요.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한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드디어 좀 효과를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, 그래서 개업 노무사님들께 딱 3년만 존버 해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. 존버가 꼭 승리한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도 없고, 솔직히 개업한 다음에는 제 삶이 거의 없어져요. 3년 동안 저 여름휴가도 한번 못 갔습니다. 제 업무의 특성상 물류나 제조 쪽이 많다 보니까 뭐 공장이나 뭐 물류창고가 주말이든 밤이든 다 돌아가잖아요. 매번 전화도 받고 매우 24/7으로 5분 대기조 해야 되는 삶이 결코 그렇게 뭐 이상적인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. 결국에는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선택했고, 이런 불확실성을 견디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내 주체적인 상황에서 좀 가져나갈 수 있는 걸 꿈꾸는 분들이 개업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뭐 게을러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, 물론 운도 좋아야겠지만 운은 저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최소한의 투입을 계속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,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업계가 특히 노동법 관련된 게 요즘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진짜 옛날이랑은 아예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제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개업하신 노무사님들도 좀 많으시고, 그 외에도 노무사 직업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좀 떠들어 보았습니다. 제가 뭐 예전처럼 자주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, 너무 그동안 방치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신경 써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